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포시 노인종합복지관 기타 강사 최권날입니다. 기타를 처음 배우시는 분들, 또 기타를 배웠었는데 기초가 좀 약해서 뭔가 좀 허전하고 뭔가가 빈 것 같은 어떤 그런 부족함을 채우고 싶으신 분들, 자, 그런 분들에게 꼭 필요한 강좌가 아닌가 싶어요. 기타를 처음 잡고 들어오시는 분이 꼭 알아야 되는 기타의 16단계 기초 꼭 알아야 되는 내용, 지금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첫 시간에는 기타를 고르는 방법, 그 다음에 기타의 구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자, 오늘은 우리가 어떤 노래를 이제 기타로 연주를 할 거잖아요. 그런데 악보라는 게 있어요. 만약에 악보라는 게 없다면 어떨까요? 예, 다 외워서 전달하고 외워서 배우고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악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아주 쉬운 노래 한 곡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표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각설이 타령입니다. 자, 이 악보를 이거 악보라고 생각하고 이게 노래에 대한 정보라고 생각하고 한번 노래 불러보시겠어요? 일자나 한자나 들고나 보니 일성가신 우리 난군 죽지도 않고 또 왔네 해가지고 이거를 누군가한테 내가 이 노래를 가르쳐줬어요. 그럼 그 사람이 그 노래를 배우고 또 다른 누구한테 이 노래를 가르치면 내가 가르쳐준 거하고 똑같이 가르쳐줄 수 있을까요? 어렵겠죠. 그 첫 번째 줄에 한 줄을 쭉 써놓은 거는 몇 날 며칠을 가르쳐서 아마 전달을 해줘야 될 겁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익힌 다음에 다시 또 근데 이게 몇 단계를 거치게 되면 곡이 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높이에 따라서 한번 표시를 해봤어요. 밑에 줄에 일자나 한자나 들 고나 음이 내려가니까 고나 밑에 내려가고 보오 올라가고 오니 다시 내려가고 올라가서 일선 다시 내려와서 가시 인 내려가는 음 쓰고 다시 올라와서 우리 또 내려가는 이 남구 다시 올라갑니다. 죽지 또 올라가 또 올라가 않고 이런 식으로 써서 이 노래 높낮이를 표현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이걸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노래를 가르쳐주면 첫 번째 줄에 있는 것보다는 훨씬 시각적으로 구별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일자나 한자나 들고나 보니 일선가시인 우리 이남구 죽지도 않고 이렇게 해서 이 노래를 배웠는데 마찬가지 방법으로 누군가한테 이 노래를 또 가르쳐주고 또 그 사람이 또 누군가를 가르쳐주고 또 그 사람이 또 누군가를 가르쳐줬을 때 이게 전달이 되면서 똑같이 전달시켜줄 수가 있을까요? 이런 문제 때문에 어떤 노래에 대한 정보를 잘 표현해 놓는 그런 악보가 필요해진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같이 부르면서 똑같은 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필요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 기보법이라고 하는데 악보를 이제 그 소리의 노래를 표시를 하는 그 방법을 기보법이라고 하는데 민족마다 나라마다 다 다른 방법이 있었겠죠. 이렇게 해서 노래에 대해서 표시하는 정보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보편적으로 그 노래를 표시하는 정보가 바로 이 지금 오늘 알려드릴 악보입니다. 자, 그러면 악보를 바꿔볼게요. 자, 표를 바꿔보겠습니다. 방금 부른 각설의 타령을 이렇게 또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죠. 자, 표가 바뀌면 어떤 표가 나올까요?
자, 표를 바꿔볼게요. 자, 표가 지금 안 바뀌고 있어요. 화면에. 선생님, 표 좀. 네, 자, 아까 그 각설의 타령을 그냥 표시했을 때는 그 음의 높이라든지 이런 것이 정확하지가 않았는데, 이렇게 선 5개를 그려놓고 선 5개를 오선이라고 하거든요. 오선을 이용해서 그 소리 나는 음의 높이를 달리해서 표시를 한 거죠. 이렇게 노래에 대한 정보를 문자화시키고, 그림으로 이거는 도야, 이건 미야, 파야, 소야 이렇게 문자화시키고, 그 소리에 대한 길이를 또 한 박자, 두 박자, 세 박자, 뭐 쉼표 이런 걸로 표현을 해서 음의 고저, 높고 낮음, 장단, 길고 짧음을 표시해 놓은 이 정보를 기록해 놓은 게 바로 이 악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각설의 타령을 예를 들어서 일자나 한자나 들고나 보니 일선가시인 우리 낭구운, 이 악보만 있으면, 이 악보를 볼 수 있는 교육만 받으면, 악보 읽는 방법만 배우는 사람이면 미국 사람도 이 노래를 그대로 칠 수가 있고, 소련 사람도 그대로 칠 수가 있고, 독일 사람도 그대로 칠 수 있고, 북한 사람도 그대로 칠 수가 있어요. 얼마나 신기한 악보인가요? 정말 신기합니다. 이걸 어떻게 생각해냈을까? 정말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악보를 통해서 우리가 노래를 배우고 기타를 배우고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참 복이다라는 생각도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기타를 공부할 때 이 악보를 놓고 이제 우리가 연주를 할 거예요. 그 악보 푸는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네. 어떻게 이해 가세요? 예. 어떤 노래든지 그 노래에 흐름이 있고, 높고 낮음이 있고, 길고 짧은 음이 있고, 쉼표가 있고, 또 어느 부분을 어떻게 하고, 그런 표시에 대한 바로 이 악보입니다. 이 악보가 있기 때문에 기타도 칠 수 있고, 피아노도 칠 수 있고, 또 오케스트라 여러 악기가 모여서 합주도 할 수 있고, 예,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기타를 처음 입문하신 분들도 이 악보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악보가 어떤 노래를 표시하는데 꼭 필요한 문서다. 소리의 문자를, 소리의 높고 낮고 길고 짧음을, 소리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는 게 바로 이 악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선이 5개가 있는데 맨 밑에 선을 1번 선이라고 해요. 그 1번 선보다 1선, 2선, 3번 선, 4번 선, 5번 선, 선이 5개가 있죠. 그 다음에 1번 선과 2번 선 사이를 칸이라고 합니다. 1칸. 그 다음에 2번 선과 3번 선 사이가 2칸. 칸이 있잖아요. 선과 선 사이에. 그래서 1칸, 2칸, 3칸, 4칸. 칸이 4개가 있고요. 줄이 5개. 이 5선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맨 앞에 보면 꼬불꼬불 해가지고 이렇게 그려놓은 거 있죠. 맨 앞에, 맨 처음에. 예, 그거는 높은 음자리표라고 그래요. 이 높은 음자리표가 있게 되면 도라는 음을 특별하게 정한 그 음표예요. 그래서 5선, 그 1번 선 아래에 덧줄을 하나 그리고 거기에 음표를 그려놓으면 그게 도인데, 그걸 도라고 하겠다는 약속이거든요. 그러면 이 5선 악보에서 저 높은 음자리표가 있는 상태에서 이 첫 번째 일자 한자나 할 때 그 일은 도레미파솔라시 계산해 보면 C가 됩니다. C. 맨 위에 첫 번째 그려져 있는 그 2번 선에 그려져 있는 그 음은 도레미파솔 솔이 됩니다. 우리가 솔이라고 읽는 것은 이 높은 음자리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솔이라고 읽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첫 번째 칸에 그 높은 음자리표 바로 옆에 우물 정자처럼 생긴 게 있어요. 이거는 조표라고 그래요. 나중에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조표는 이 노래 전체의 음의 높이를
딱 정해놓은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으면 1층, 1층에도 1호, 2호, 3호, 4호, 5, 6, 9, 7호 있죠. 2층에도 1호, 2호, 3호, 4호 있고, 3층에도 1호, 2호, 3호, 4호, 6호, 4층, 5층, 6층, 층이 다르잖아요. 앞으로 우리가 배울 그 기타를 치면서 배울 노래에는 키가 12키가 존재합니다. 기타에서 보면 6번, 맨 위에 6번 줄을 미, 첫 번째 칸 파, 두 번째 칸 파샵, 세 번째 칸 솔, 이런 식으로 한 칸 갈 때마다 음의 높이가 달라지잖아요. 그 음부터 시작하는 그 층이 있어요. 그래서 그 층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 샵이라는 게 딱 걸침으로 인해서 이 노래는 요 몇 층에서 시작하는 노래다라고 이렇게 결정을 해놓은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노래가 노래 높이가 딱 결정이 돼서 누구도 딱 보는 순간 이거를 칠 때 이렇게 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그 우물정자, 그 샵이라고 부르는데 샵 바로 옆에는 또 영어 알파벳 C자처럼 생겼어요. 그건 뭐냐면 이 노래 전체에 그 마디별로 이렇게 마디 한 마디, 두 마디, 첫 번째 줄 두 마디로 나눠져 있고, 밑에 줄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디로 나눠져 있고, 맨 밑에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디로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그 각 한 마디마다 4분음표가 4개 들어갔다. 그러니까 4분의 4박자라는 그 박자 표시예요. 그 C자처럼 생긴 그 굵은 C자처럼 생긴 그 표시가 4분의 4박자라는 박자 표시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한 마디에 4분음표가 4개 들어가 있는 노래구나라는 걸 이걸 보고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첫 번째 마디에 음표가 하나, 둘, 셋, 4개가 그려져 있죠. 그 밑에서 두 번째 줄에 걸쳐 있는 그 이게 만약에 조표가 없으면 이 상태에서 얘는 만약에 조표가 없는 상태라면 솔이라고 읽는데, 저 조표가 있으면 우리는 저 음을 도라고 읽습니다. 예. 키로는 사장조, 지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때 저 첫 번째 음은 개 이름은 솔이 되고요. 예. 그래서 솔은 칠 때는 이런 소리가 나요. 근데 읽을 때 솔이라고 읽습니다. 근데 사장조 상태에서는 도라고 읽어요. 개 이름을 읽을 때는 도라고 읽고, 예, 이름으로는 솔이라고 읽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음도 그러면 솔이 되고, 세 번째 음도 솔, 네 번째 음도 솔, 이름으로. 자, 그 다음 마디에 보면은 1번 선에 있는 거는 우리가 미라고 읽고, 2번 선에 있는 건 솔이라고 읽고, 3번 선에 있는 거는 시라고 읽어요. 미, 솔, 시 이렇게. 왼쪽 첫 번째 마디에 있는 거는 한 박자, 두 박자, 세 박자, 네 박자. 4분음표, 그 첫 번째 있는 게 4분음표거든요. 그다음 그 옆에 있는 게 또 4분음표, 그 옆에 있는 게 4분음표. 4분음표가 한 박자짜리인데 한 박자가 한 마디에 4개 들어가 있으니까 4분의 4박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마디에는 요 하나가 아무것도 달려있지 않은 동그라미만 있죠. 이걸 온 음표라고 얘기하는데, 온 음표는 이 자체가 4박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한 마디에 4박자, 이것도 4박자죠. 자, 두 번째 줄로 내려가 보면 일자나, 그 위에 영어로 EM, 우리가 읽을 때는 E 마이너라고 읽어요. 이거는 이제 코드라고 합니다. 코드, E 마이너, 코드. 코드는 우리말로는 이제 화음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소리 한 음이 아니라 어울 화자 소리 음자 여러 소리가 같이 어울려서 나는 거를 화음이라고 해요. 그걸 코드로, 영어로 코드라고 하는데, E 마이너 코드는 E 마이너라는 그 미, 솔, 시라는 세 개의 음이 울리고 있을 때 우리가 E 마이너 코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그렇게. 자, 첫 번째 마디는 일자나 한자나 보면 이름은 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개 이름으로 따졌을 때는 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장조로 봤을 때 이게 사장조, 샵이 하나 있는 사장조. 지키일 때는 개 이름으로 볼 때, 개 이름으로 볼 때는 미. 그런데 이걸 이름으로 볼 때는 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칠 때 시 이렇게 소리가 나요. 자, 들고나 보오니 시 라솔 라시 라솔 이렇게 읽습니다. 시 라솔. 근데 일자나 한자나에서 일하고 자나하고 음의 길이가 달라요. 일은 한 박자면 자나는 두 개가 합쳐서 한 박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 자, 나, 한, 자, 나 이렇게 노래하지 않고 일, 자, 나, 한, 자, 나, 들 이렇게 읽는 거죠. 음의 길이를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그러면 저 음표 그 동그란 머리에 밑으로 쫙 작대기 하나 그려지는 거 이거를 우리가 깃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자나에서 깃대와 깃대를 이렇게 연결해 놨죠. 이 연결해 놓은 걸 여기 꼬리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는 꼬리같이 안 생겼는데 세 번째 마디에 보면은 일선 가신 할 때 일선 선자에 보면 그 깃대에 꼬리가 이렇게 달려 있죠. 이 꼬리를 두 개 묶어 놓으면 아까 일자나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일선 가시인 이렇게 악보에는 음의 길이, 이 노래에 대한 전체적인 높이, 그 다음에 코드, 그 다음에 가사, 예, 음의 높이, 음의 길이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돼 있어요. 그 노래에 대한 정보가 여기 나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악보를 우리가 잘 이해할 거고 앞으로 그 악보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표처럼 이런 음표라든지 박자표라든지 또 조표라든지 높은 음자리표라든지 이런 소리를 표현하는 이런 문자가 없었을 때는 그냥 첫 번째 표처럼 뭐 한글로만 쫙 썼겠죠. 그리고는 말로 다 가르쳐줘야 되고 말로 배워야 되고. 근데 이 악보가 있다 보니까 이제는 편안하게 정확하게 이 노래에 대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늘 새로 배울 노래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그 각설의 타령이라는 노래 E마이너 코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E마이너 코드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코드표를 띄워드릴게요. 자, E마이너는 어떻게 생겼냐면 자, 이렇게 생겼어요.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미하고 솔하고 시하고 소리가 나면 우리가 E마이너 코드라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미 하나가 아니라 미하고 솔하고 시하고 세 개가 울렸을 때 이 셋을 합쳐서 우리가 E마이너 화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다른 음이 나오면 E마이너 코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악보에 E마이너가 표시됐을 때는 기타에서 E마이너만 소리가 나게끔 손을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E마이너 코드를 기타에서는 이렇게 잡습니다. 네, 보이시죠? 자, 1번 줄, 2번 줄, 3번 줄, 4번 줄, 5번 줄, 6번 줄에서 4번 줄하고 5번 줄 두 줄만 눌러줘요. 그리고 첫 번째 칸이 아니라 두 번째 칸에서 4번 줄, 5번 줄 눌러줘요. 이렇게 눌러주는 이유는 요 E마이너라고 되어 있는 그 코드 안에는 미솔 시만 소리가 나야 된다 그랬죠? 첫 번째 칸에 있는 것처럼 미솔 시만 소리가 나야 되는데 자, 이렇게 자꾸 치면 1번 줄에서는 미, 2번 줄 시, 3번 줄 솔, 4번 줄에서는 미, 5번 줄에서는 시, 6번 줄 미. 그래서 미솔 시만 소리가 나요. 그래서 E마이너 이렇게 잡는 거예요. 만약 이걸 띄면 아무것도 안 눌렀을 때 4번 줄에서는 레라는 소리가 나거든요. 그리고 5번 줄 이걸 떼면 아무것도 안 눌렀으니까 라라는 소리가 납니다. 라하고 레는 E마이너 코드의 구성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마디 E마이너로 접근 이유는 이 마디 안에는 미솔시만 소리 나게끔 기타에서 잡아라 그렇게 얘기됐는데 E마이너 미솔시만 소리가 나야 되는데 이 두 개를 안 누르면 미솔시가 아닌 레하고 라라는 소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걸 눌러서 미하고 시를 눌러서 줄 전체에서 미솔시가 소리가 나게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E마이너가 나왔다 그러면 이렇게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잡고 연주하시면 돼요. E마이너가 나와 있는 부분은 이렇게 잡고. 자, 이 노래에서 각설탄에서 E마이너는 어디 나오나요? 첫 번째 마디 일자나 한자나. 두 번째 마디는 없으니까 안 칠까요? 아니에요. 두 번째 마디도
E 마이너예요. 똑같은 거니까 안 적은 것뿐이에요. 세 번째 마디 일성가신도 E 마이너예요. 똑같으니까 안 적은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 노래는 처음부터 끝까지 E 마이너라는 노래만, E 마이너라는 코드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잡고 끝날 때까지 이렇게 부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노래를 치려면 리듬을 아셔야 되는데, 그 왼손으로는 코드를 잡고 오른손은 이제 리듬을 칠 건데, 자, 리듬은 뭐냐면 이 노래가 박자가 4분의 4박자라고 그랬죠. 4분음표가 한 마디 4개. 자, 지금 표 보면 첫 번째 C가 있고 두 번째 C가 있고 세 번째 C가 있고 네 번째 C가 있어요. 요 각 한 음마다 한 박자짜리, 4분음표 한 박자짜리거든요. 한, 둘, 셋, 네 박자. 한 마디 4번씩 치는 거예요. 근데 코드를 어떤 걸 잡고요? E 마이너 코드를 잡고, 이 노래는 E 마이너밖에 안 나오니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4번 치면 이 노래를 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마디 일자나 한자 첫 번째 마디도 하나, 둘, 셋, 넷. 두 번째 마디도 하나, 둘, 셋, 넷. 세 번째 마디도 하나, 둘, 셋, 넷. 이렇게요. 자, E 마이너 코드를 잡고 하나, 둘, 셋, 넷. 자, 근데 만약에 이때 잘못 잡으면, 뭐 예를 들어서 살짝 잡으면 이렇게 소리가 나요. 또 다른 줄에 살짝 닿으면 이런 소리가 나요. 그럼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 꼭 눌러야 돼요. 그래야 맑은 소리가 납니다. 이 손가락을 꼭 눌러야 돼요. 직각으로 꺾어서, 이렇게 직각으로 꺾어서 꼭 눌러야 돼요. 그리고 가능하면 이쪽보다는 이쪽으로 잡으셔야 돼요. 이 칸이 있어요. 프렛과 프렛 사이 칸이 있는데, 이 사운드홀에서 멀어지는 것보다는 사운드에서 가까운 쪽에 잡으시는 게 소리 내기가 쉬워요. 멀어지면 이렇게 소리 날 확률이 높아요. 이쪽을 가까이 잡아야 이렇게 소리 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가운데보다는 좀 오른쪽으로 당겨서 이렇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마디에 몇 번씩이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4번씩. 이렇게 4분음표를 한 마디에 4번 치는 거를 4비트 주법이라고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 마디도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 마디도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노래가 계속 마디마다 계속 반복이 되죠. 이게 반복이 되면 우리가 리듬이라고 해요. 4분의 4박자 4비트 리듬. 둘, 셋, 넷. 그러면 이걸 꼭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내려치는 방법만 있을까요? 올려쳐도 마찬가지. 하나, 둘, 셋, 넷. 올려쳐도 마찬가지로 한 마디 4번씩만 쳐주면 4비트라고 얘기합니다. 아니면 줄을 이렇게 잡고 뜯어주는데 하나, 둘, 셋, 넷. 이것도 4비트라고 얘기를 해요. 4번 쳤잖아요. 한 마디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요. 어떠세요? E 마이너 코드에 대해서, 그 다음에 4비트 주법에 대해서 이해가 가셨나요? 네. 그러면 이 노래 한번 해볼게요. 각설이 타령. 자, 코드를 딱 잡고 하나, 둘, 셋, 넷. 한 마디 4번씩이요. 자, 하나, 둘, 셋, 넷. 노래 해볼까요? 일자나 한자나. 두 번째 마디 들고나 고오니. 세 번째 마디 읍일선 가시. 네 번째 마디 우이낭군. 다섯 번째 마디 죽지도 않고. 자, 이렇게요. 자, 악보를 한번 펴고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악보를 띄워드릴게요. 자, 각설이 타령 악보를 띄워놓고, 자, 선생님 악보로.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마디 일자나 한자나. 하나, 둘, 셋, 넷. 시작. 일
일자나 한자나 두 번째 마디 들고나 보니 세 번째 마디 은일선 가심 네 번째 마디 우리 당군 다섯 번째 마디 주지도 않고 밑에 줄 또 왔네 셋넷 두 번째 마디 얼씨구 시구 세 번째 마디 들어간다 셋넷 네 번째 마디 얼씨구 시구 마지막 마디 잘도 건다 셋넷 한 마디에 네 번씩 하나 둘셋넷 그런데 코드를 딱 잡고 E 마이너 코드를 잡고 하니까 노래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내려치지 않고요. 줄을 이렇게 잡아 뜯어 볼게요. 줄 전체를 5번 줄부터 1, 2, 3번 줄 동시에 이렇게 잡고 이렇게 뜯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동시에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한 마디 네 번씩 하나 둘 셋 넷 노래 해보면요 일자나 한자나 들고나 보니 하나 둘 셋 넷 우리 남군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셋넷 얼씨구 시구 들어간다 셋넷 얼씨구 시구 절도 건다 셋넷 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 기타를 배우는데 선생님처럼 치려면 얼마나 걸리느냐고요. 이 노래는 저처럼 치려면 이렇게 1분이면 됩니다. 저도 이렇게 치니까요. 하나, 둘, 셋, 넷. 또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요. 자, 근데 이 노래를 이렇게 치면서 우리가 만족감을 얻지는 않겠죠. 처음 강의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기타를 접하신 분이 코드를 알고 리듬을 알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하나씩 이제 어려운 단계로 넘어갈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 아리랑이라는 노래를 C 코드를 배우면서 해봤고요. 두 번째 오늘은 E 마이너 코드를 이 각설이 타령을 해가지고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 노래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일자나 한자나 들고나 보니 일산가시인 우리 당군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얼씨구 시구 들어간다 이번엔 다운 피킹으로 해볼까요? 하나, 둘, 셋. 이게 내려치는 걸 다운 피킹이라고 하거든요. 하나, 둘, 시작. 일자나 한자나 들고나 보니 일선가시인 우리 남군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얼씨구 시구 들어간다 얼씨구 시구 절도 건다. 네. 자, 줄 6개가 이렇게 어울리고 왼손가락이 누르고 오른손가락이 치면서 이 노래를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정말 신기한 악기 기타입니다. 네, 첫날 첫 시간에 공부했었던 그 C 코드, 그 다음에 오늘 공부한 E 마이너 코드, C 코드, E 마이너 코드.
C 코드, E 마이너 코드, C 코드, E 마이너 코드. 빨리 옮길 수 있도록 연습하시고요. 첫 번째 시간에 배웠었던 노래 R이랑 C 코드 잡고 하나, 둘, 셋. 4분의 3박자 왈츠 리듬이었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면 노래가 됐었죠? 예. 아리랑 아리랑 아리요 둘셋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네,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노래하면 한마디에 세 박자씩 친 거예요. 그리고 C 코드를 잡았어요. 그렇게 해서 노래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 노래는 각설의 타령은 E 마이너 코드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한마디에 4번씩 쓴다는 게 중요합니다. 조금 템포를 빨리 하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시작. 일자나 한자나 들고나 보니 일선가시 우리 남은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얼씨구 시구 들어간다. 얼씨구 시구 잘도 간다. 예, 정말 잘도 합니다. 기타를 어렵게 생각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떤 노래를 내가 치고 싶다. 그럼 그 노래에 뭐뭐가 필요한지, 치는데 필요한지 정보가 악보에 있어요. 코드, 어떤 코드가 나오는지 그 노래 악보를 보면 어떤 코드가 나오는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나온 코드를 내가 잡을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손으로 그 노래에 나온 주법을 쳐주면 그 노래를 완성시킬 수 있는 거죠. 처음부터 어려운 노래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쉬운 노래들로 자꾸 하나씩 익숙하고 자신감을 얻어가면서 하시는 게 훨씬 재미있게 기타를 잘 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 쉬운 내용이고 어떻게 보면 너무 어처구니 없는 내용이니까 에이, 건너뛰어야지 그러지 마시고 분명히 이 중에서 나한테 꼭 필요한 내용이 있으실 거예요. 그거를 꼭 내 걸로 삼으시면 이 시간이 아깝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수업을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하고 꼭 필요한 내용으로 다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